지금 우리가 자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대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뭐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. 그래요?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제가 11월에 사업자 대출을 이제 세무사를 통해서 먼저 대출을 받아서 네. 그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바로 제가 이제 네. 찾아가서 네. 상담을 받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. 저는 그쵸? 자금 대출은 어렵던데요. 용어가 어렵죠, 용어가. 어. 아니, 그냥 돈 빌리는 거예요. 오케이. 그럼 자 얼마까지 자금을 확보해야 될까요? 그 이제 원장님들의 니즈에 따라 틀리죠. 그거는 뭐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.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크게 하시는 분들은 음흠. 뭐 한 10억까지 하시는 와. 분들도 있고요. 혼자 하시는데 10억. 이제 뭐 정형외과라든가 아,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뭐 음흠. 안과 같은 경우는 장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. 근데 뭐 통상적인 거는 보통 한 2억, 3억 네. 정도면 충분하시더라고요. 일단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이제 보증금. 예, 네, 보증금. 임대 보증금. 예, 보증금. 장편외과는 1억이었고요. 그렇죠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테리어 비용. 인테리어 비용. 인테리어 비용. 예, 인테리어 비용. 그것도 평당 뭐 200만 원 계산하면 뭐 거의 이제 나올 거고요. 네. 저희는 한 2억 정도 됐고. 그다음에 와우, 예. 장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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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장비. 장비는 뭐 가격이 원체 천차만별인데 뭐 그래도 저희는 한 1억 5천. 예. 그것만 해도 벌써 4억 아, 5천이에요. 그래요? 네.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잡다한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대요. 뭐 가전제품 사는데 2천만 원. 들죠. 네. 그다음에 컴퓨터 사야 되죠. 뭐 TV 뭐 사야 되죠. 그다음에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정말 많이 들어가던데요. 한 처음에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. 네. 기본으로 막 세팅하는 과정에서 정말 무슨 문방구에 문구 사야 되는 것도 돈 예, 다 들어가야 들죠. 되고. 기타 잡비라고 해서 와, 들어요. 생각보다 많아요. 그래 넉넉하게 그것도 한 5천만 원 잡고. 네.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게 이제 운영 자금 운영 자금. 그렇죠. 또 한 6개월치를 확보해라. 6개월치. 그렇죠. 네. 6개월치를 확보하셔야 돼요. 왜냐하면 개업을 한다고 그래서 아니 갑자기 사람이 줄어서는 않거든요. 네, 오진 않으시니까. 보통 이제 한 달, 두 달, 3개월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 추세로 가기 때문에 네. 그러니까 정상화가 될 때까지는 음흠. 운영 자금이 있으셔야 돼요. 예. 그래서 일단은 간호사님들 월급 줘야죠. 월급 줘야 되니까 임대료 줘야죠. 임대료 줘야죠. 기본적으로 고정비가 생활비 있으셔야죠. 집에 한 500만 원 가져가야죠. 품위 유지비. 아니 그것까지는 말하지도 않습니다. 결혼하고 나서 적자인데 그거는 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운영 자금도 한 6개월치를 해야 되고요. 그렇죠. 감안하셔야죠. 개원하고 나서 한 달에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를 찬탄히 한번 따져보세요. 저는 네. 처음에는 한 2,5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정도가 고정비가 필요하던데 네. 이제 뭐 임대료, 뭐 그다음에 직원비, 그다음에 전기료, 물세 뭐 이런 거 좀 따지니까 넉넉하게 해서 그거 곱하기 6 하면은 그것만 해도 1억이 가까이 그렇죠. 됩니다. 1억 정도 되죠. 예. 보통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1억까지는 운용 자금으로,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운영 자금이라고 해요. 그 운영 자금이라는 게 급여 뭐 이런 기타 등등 비용 등을 얘기하는 거고.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돈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많이 들죠. 그 어쨌거나 뭐 다 빚으로 하기는 불가능하고 네. 좀 찬스 좀 받고. 근데 저처럼 찬스가 없으면 참 힘든데요. 그래서 개원을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밤잠을 설치시죠. 네, 그렇죠. 이제 당장 이번 달에 수입이 없으면은 이제 위태위태 할 수 있기 때문에. 스트레스가 아마 있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. 말도 못하는 그리고 스트레스. 약간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한 달 동안 일을 했잖아요. 한 달 예. 동안 일을 하고 환자들한테 진료를 하고 받는 돈도 있지만 환자 부담이 뭐 10% 20%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공단에서 받는데 그렇죠. 예. 이 공단에서 나오는 비용이 한 달 있다가 나온단 말이에요. 바람 들어죠. 바로 안 들어와요. 한 달 지나서 청구를 할 수 있고 한 달 지나서 청구를 하면 그 청구 금액이 또 심사를 통해서 올 때까지 또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겠죠. 내가 거의 한 달 반 일해야지 내가 일한 그 전달에 대한 거의 비용이 돌아오니까 네. 은준히 그 동안에는 진짜 돈이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월급을 급여 생활을 하시다가 네. 사업하시잖아요. 머리 빠지는 원장님 많아요.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데 스트레스 때문에. 네, 진짜 뭐 돈 문제는 네. 정말 막 목이 타고 막 예. 당장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. 직원들 월급 나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. 네. 봉지기 할 때는 뭐 꼬박꼬박 따박따박 그쵸. 들어오고 뭐 봉급날 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제 개원하시면 어제 월급 줬는데 또 월급 줘야 되고 그러면 또 이 직원들 월급을 또 어떻게 구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. 그렇죠. 그런 겁니다. 하셔야 돼요. 이자 날짜도 빨리빨리 따라와요. 이자- 엄청 빨리 나가요. 이자 날짜. 예. 이자 날. 그리고 심지어 개원하니까요.
빨간 날 있잖아요. 공휴일. 빨간 날. 공휴일도 그렇게 많습니다.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그 봉지기 때는 야 빨간 날 되면 오케이 저 노는 날 이렇게 하고 아 이번 올해는 왜 이렇게 빨간 날이 많이 없어 그렇죠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개원하시면 아 2월 달은 추석이 있고 날짜도 28일인데 뭐 이런 고민이 그렇죠. 되는 그건 거죠. 되겠죠. 네, 아무래도 영업일수가 작은 것만큼 환자 수가 작죠. 맞습니다. 네. 어쨌든 사실은 개원을 고민할 때는 이런 자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으실 거예요. 특히나 대출 문제는 더더욱이나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뭐 개원 세미나에 가서 네. 누가 이렇게 앞에서 강의하면 덜커덕 그렇게 계약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알고 보면 거기가 조금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편할 수는 있지만 좀 불리한 네.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을 받으면 좀 번거롭기는 하지만 네. 거기는 그 프리랜서들은 찾아와가지고 네. 병원까지 찾아와서 설명을 다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되게 편한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는 게 더 낫는 거죠? 주의사항이 좀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? 그분들은 전문 용어로 보통 대출 상담사라는 분들이 계세요. 음흠,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서 음흠. 사실을 그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대출하는 건 아니고,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이제 방문을 해서 음흠, 그러니까 소개를 시켜주면 실제 대출은 은행에서 해요. 음흠, 그러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대출 해주는 사람하고 음흠, 이렇게 유대관계 뭐 이런 거라든가 음흠, 뭐 직접 다이렉트를 하는 게 음흠. 아무래도 낫죠. 네. 그리고 제가 개원을 해보니까 대출뿐만 아니라 개원 이후에 은행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. 많죠. 네. 뭐 일단 급여일체, 네. 뭐 퇴직연금, 음흠, 뭐 카드 음흠, 결제부터 해서 음흠. 그 가맹점거래. 그러니까요. 이거 엄청 많아요.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은행에 위임을 하는 게 가장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대출 업무를 해주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걸 또 다 해주세요. 네. 다 해주세요. 웬만하면 다 해줘요. 네. 왜냐면 이제 뭐 계약 조건에도 물론 그런 네. 게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네. 이자를 좀 작게 해주시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주거래 은행으로 그렇죠. 이렇게 이제 계약을 맺는다든가 네. 그러면 사실 서로 윈윈인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드리면서 대출 거래만 가지고는 사실도 은행도 먹고 살아야 네, 되거든요. 네. 그걸로는 이제 좀 부족하고 음흠. 뭐 다른 뭐 직원 급여 계좌라든가 음흠. 뭐 카드 가맹점 결제 계좌 음흠.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래들을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먹죠 보통은. 그래서 원장 입장에서도 주거래 은행이 정해지면 굉장히 편합니다. 그렇죠. 네. 왜냐면 네, 웬만하면 하고. 전화로 다. 그럼요. 그래서 이제 장편한 백화도 이제 그 사이에 몇 번 은행 업무를 해야 될 때가 있었거든요. 퇴직연금을 정한다든가 또는 대출금을 좀 올린다든가 대출금 그렇죠. 한도를 조정할 때도 보통 같으면 이제 은행에 가야 될 텐데 다 찾아오시는 거죠. 다 오셔가지고 저는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. 왜냐면 개원을 하시면 개원이 선생님들이 진료 시간을 비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. 네. 그 쉽지 않아요. 정말 쉽지 않아요. 시간 얘기가. 예. 그 한나절 비면요 매출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진료를 안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떨리고 목이 타는 상황에서 진료를 함부로 쉴 수는 없죠. 그러면은 결국 이제 은행에서 나와서 해주시면 너무너무 편해서 저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장편한 외과가 그 중에 이제 몇 번 상담했던 네. 것 중에 하나가 퇴직연금인데요. 네. 직원들 퇴직연금을 어떻게 뭐 하는 게 좋은가요? 하는 게 좋죠. 저도 안 했다가 네. 저희도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했는데 하는 게 좋죠. 처음에 개원할 때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면. 퇴직연금의 뭐 취지는 이제 과거에 물론 이제 우리 원장님들 이렇게 뭐 잘못 될 리 없겠지만 잘못 되는 경우 그러니까 매년 1년마다 그 1년치에 대한 한 달치 급여만큼은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그 부담이 있으세요. 예.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한꺼번에 퇴직할 때 주게 되면 목돈이 나가세요. 원장님 입장에서는. 그리고 이제 직원 입장은 혹시나 병원이 잘 안 돼서 부도가 나게 되면 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러면 그거를 매월 일정 금액을 이렇게 적립을 해 놓으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그 퇴직금은 직원한테 바로 주는 제도니까 좋기도 하고요.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아요, 그렇죠? 안 할 이유는 없죠. 안 할 이유 없어요. 왜냐면 원장님 입장에서도 달달이 네.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 목돈이 안 나가 좋고 그리고 그런 것도 다 경비 처리도 경비 되고. 처리되고. 그러니까요, 경비 처리가 또 되더라고요. 네.
참 몰랐던 게 많은데 어쨌든 뭐 퇴직연금도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잖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은 저희가 개고생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뵙고 있지만 기승전 전문가예요. 기승전 전문가한테 맡긴다. 네. 자금 대출도 네.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그냥 다 그냥 그렇죠. 되는 전문가한테 것 같아요. 맡기면 네. 요즘은 다 해요. 네, 다 해주시는 것 네. 같아요. 은행 업무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 전화하시면 그냥 와셔서 예, 뭐 어디선가 날려가는 홍반장처럼 네, 백만불의 사나이처럼 갑자기 달려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PD님 올드 버전이죠? 네, 뭐 슈퍼맨도 안 되고 뭐 아이언맨도 안 되고 어쨌든 히어로처럼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그래서 주거래 은행을 정하는 게 낫다. 네, 이런 생각이 좀 그렇죠. 듭니다. 주거래 하는 게 훨씬 좋으세요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H은행 홍보 안 해도 되는가요? 아유. 알겠습니다. 저희 항상 개고생의 마지막 공식 질문이 이제 PR인데 오늘은 드디어 PR을 없이 PR 없이. PR 없이 크로징 해도 될 것 같고요. 저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개원을 고민하시는 여러 원장님들한테 자금 대출과 관련해서 네.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? 좋은.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. 우리 대본에 없는 질문.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질문이세요. 원래 원래 대본이 없었어요. 없습니다. 원래 대본에 없고 이건 다 편집해 줄 거고요. 뭐 알아서. 그래 네. 조언할 것도 없고 네. 봉지기보다는 기업이가 낫습니다. 개고생을 하더라도 네. 짭짤하기는 개원이 훨씬 낫습니다. 무조건 개원을 하셔야 됩니다. 개원하셔야 돼요. 네. 한 큐 땡기셔야 자금은 걱정하지 마라. 잠깐만. 네, 은행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. 그렇죠. 네, 대출은 뭐 풀로 땡겨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최대한 대출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중간에 추가 대출을 하는 건 힘들죠. 매출이 늘면 네. 또 뭐 방법을 찾을 수 있죠. 하지만 이게 이제 성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대출이 좀 그렇죠. 힘들기 매출이 때문에 안 나오면 네. 쉽지는 않은데, 그러니까 병원이 잘 돼서 또 매출이 늘면 또 방법을 찾아드리죠. 네. 어쨌든 금융 대출, 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되겠고요. 닥터론 대출을 하는 은행이 시중은행 중에 몇 개 없습니다. 몇 개 없고요. 저희 1탄에서 조아유외과 원장님도 이 H은행에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선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. 제가 볼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에 그렇게 하는 그런 금융 설계사 아까 어떤 표현 하셨죠? 뭐 금융 대출 상담사.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은행에 개원 전에 시간이 조금 있으시니까 개원 준비하면서 은행에 한번 가셔서 뭐 비교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. 은행 직접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정말 상담을 잘 해주시더라고요. 제가 갔는데 지점장까지 오셔가지고요. 지점장님까지 오셔가지고 너무 극진한 대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진짜 일개 개원 예정일 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평생 고객이 됐고요. 그렇게 대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신경을 좀 쓰시면 개원 준비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. 맞나요? 네. 어쨌든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네. 너무 젊어지신 것 같아요. 1년 전보다. 그래요? 네. 사실은 정 사장님 1년 만에 뵀거든요. 개원할 때. 전화통화는 자주 했는데. 벌써 1년이 됐나요? 예, 벌써 1년입니다. 전화통화는 자주 했는데, 이렇게 직접 오셔서 개고생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 사이에 제가 선물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? 예. 감사합니다. 워낙 감사해서 제가, 좋습니다. 저는 수원을 대표하는 대장문외과 전문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한 외과의 엉덩이 대장의 이성근이었고요. 저는 모 은행의 모 금융기관의 정 차장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난가요? 이거 했는가요? 이런 크로징은 또 처음이었어. 이거. 네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